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 사업기획안 작성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어떻게든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교육정책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는데 사업이란 말이 여러분은 생소할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인풋가 아웃풋 되는 게, 아웃풋은 교육이고 인적 물적 자원이 인풋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인적 물적 자원은 결국 돈으로 새기는 거니까 사업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나, 근데 기획안은 교육도 사업기획안,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단선형적인 이야기를 배웠고, 또 복선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워서 지난 시간에 제목까지는 우리가 했었죠. 이제 추진 근거부터 이 의미가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추진 배경이죠. 추진 배경. 제목을 딱 이제 여러분이 결제를 갖고 간다고 해보세요. 결제를 갖고 가면 제일 먼저 제목을 딱 보고 용건이 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국장이나 교육감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을 딱 보면 용건이 뭐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또 예술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제목에 나타나고, 그러면 그걸 왜 하는데 하는 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해?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돼야 말합니다. 즉,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걸 받아서 이 지금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우리 교육청에 교육감 10년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말씀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지금 제가 교사 때 느낀 것이 학교폭력이 너무 학교에다 맡기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든지 잡무경감, 이렇게 본인의 이 기획안의 배경 왜 하는데, 그래서 여론이나 지시 과제나 교육관, 이게 담당자의 교육관, 지시 과제는 교육감이나 공약에 나타나는 걸 실현하기나 또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일을 배경으로 써서 이래서 이 기획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왜 하는데 하고 물어볼 때 이렇게 돼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 제목이죠. 제일 먼저 그럼 뭐 하려고 하는데 물어볼 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배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구만, 그럼 해야 되겠네 라는 그 사람의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게 배경이다. 자, 근데 이 배경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현황이 뭐고 문제점이 뭐다, 이렇게 현황과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론의 팩트, 언론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현황이 있다. 또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코로나19가 거의 막아지는 줄 알았더니 람다 바이러스가 또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현재 남미의 방향은 어떻다. 또 델타 바이러스를 어쩐다 하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00배로 더 강하다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시하든지 또는 어떤 자료를 제시하든지 그걸 그래프로 제시해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현황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면이 미흡하다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이 논술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획에서도 그리고
문제점을 지시하라라고 나거나 시사점을 찾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줄로 아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현재에서 옳던 과거 동안 뭐가 잘못된 것이 문제점입니다. 근데 시사점은 미래가 AI 인공지능이 오면 직업이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건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앞으로 방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제까지 뭘 잘못했냐? 그걸 고치자. 그래서 문제점은 보통 위협, 부재, 소홀, 부족, 악화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시사점은 요구, 필요, 부각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우려되고 있다 이런 말로 보통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사형, 이 의미만 알아도 뭐가 요구되지? 뭐가 필요하지? 뭐가 부각되고 있지? 뭐가 변화되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 여기 앞에 쓸 수 있는 말들이 생각난다. 이걸 알고도 이 앞에를 아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주요 무계획이나 또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나라 학업 스트레스가 많고 행복 지수가 낮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증대되고 학교 생활에 불만족이 심화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에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애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올릴 수 있겠구나 라는 방법과 나오죠. 자, 두 번째로 중간놀이를 이렇게 보니까 중간놀이를 도입되는 게 무엇 때문일까? 학생들이 공부가 아니라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돼서 놀면서 머리가 발전되고 멍 때리는 시간도 창의력을 돋구는 시간이다. 저보고 남들이 창의력이 있다 해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아무도 없고요. 저는 독자였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 3살, 4살 때부터 가만히 보고 시골에서 뭐 변화되는 게 있어야죠. 그냥 멍청하니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요새처럼 막 텔레비전 보고 만화 보고 게임하고 막 하면 이 뇌가 쉴 틈이 없잖아요. 나는 멍하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환경이 그거 아니었는가 도 생각돼요. 그래서 이 놀이에 대해서 공부나 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생각하자는 의미죠. 그 다음에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이걸 보니까 기후위기 요새 뭐 모든 기후위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태적인 미래 행복교육의 필요성이 난다. 즉 건강한 삶.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창의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연계 강화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이 놀이터나 이런 걸 활용하자. 이렇게 말이 나와서 1, 2, 3, 4를 여기에서 추려낼 수 있으면 아주 이제 답의 기본적인 것을 바탕을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배경 나오면 이제 답이 시작되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숙제냈던 것이죠. 사료가 1, 2, 3, 4가 있으면 결국 여기에서 배경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배경을 4개를 찾아내고 이 배경에 알맞는 추진과제를 설정됐느냐 안 됐느냐가 여러분의 A뿔이냐 B뿔이냐가 결정되는 게 여기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과제를 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냥 쓰기만 하면 칭찬해 줬는데 진짜 좋은 답은 이 자료와 이 배경이나 문제점이 일치하는지 그 문제점에서 추진과제가 일치하는지 그것이 조학교의 피드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좀 물론 제출된 사람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200명이 같이 듣고 있는데 제출된 사람 한 10명쯤 되잖아요. 그럼 190명은 제출도 못한 사람입니다. 제출 자체가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그 제출된 사람도
그러고 보니까 나는 쓰는데 급급하고 교육부 서류나 서울시 교육청을 것을 베껴서 그냥 옮기는데 급급했는데 보니까 이 자료하고 내 답안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네 하면 다시 한번 바꿔서 자기 배경과 추진과제를 바꿔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힘이 들겠지만 그렇다면 자기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문제 처음 배우기도 전에 막 쓰라해서 작성만 하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 작성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결정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찾아냈느냐 못 찾아냈느냐, 그리고 이것을 잘 소화시켰느냐 못 시켰느냐. 근데 이 소화는 이걸 찾아내는 건 여기서 찾아내고 이걸 또 과제로 소화하는 배경 지식을 계속 쌓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진 배경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를 골라냈으면 그 다음에 이 배경에 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되겠죠. 여러분이 적어도 생각이 잘 안 나면 이와 같은 이 단어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필요하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뭘 증대시켜야지? 어떤 게 심화되었지? 어떤 게 필요하지? 어떤 것이 대두되지? 어떤 게 증가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말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 단어만이라도 기억을 하자.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증대와 학교생활 불만족 심화,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 대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행복교육 필요성 증대, 학습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 운영 필요. 네, 지금 AI가 이 배경을 한번 읽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근거를 써야죠. 근거는 법이 타당하는가, 적법한 건가를 밝히는 겁니다.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위법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서울시 교육감님이 이 법치국가인데 특채를 할 때 이 법에 근거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수사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수처 1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위법한 행동을 해버리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저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 다시 복직시켜준 거에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볼지라도, 목적은 훌륭하다 볼지라도 그 법에 의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안 되면 교육감님이라도 수사처에 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결제할 때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보고 상관은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법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하고 안심을 해야죠. 이 사건은 과장님도 이거 위법한 것이다, 국장님도 위법한 것이다, 부감님도 위법하다 해서 사인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그래 내가 책임질게 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간에 결제를 안 해도 최종 결제자가 결제하면 그 유효하거든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사실은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징계를 안 받습니다. 시민이 뽑아준 것이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아예 재판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국과장이나 교육감들은 뭐 위법한 행동을 했다? 바로 월권 행위를 했다 해서 바로 징계를 해서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제할 때 위법한 행동은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 타당하냐? 법에는 괜찮은데 직속상간의 명예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발 가 하면 그건 직속상간이 갈 수 있죠. 근데 절벽에 서갖고 앞으로 한 번 가 한다고? 한 번 가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벽에 있을 때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타당은 법에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타당한 거고,
적법하냐는 법에 딱 정해진 것을 위배하냐 안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딱 보면 이거 나 안 다치겠어? 이거 괜찮아? 돈 있어? 뭐 누가 하라 했어? 그래서 이것은 이 법규에 맞아서 이 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또는 이런 기본계획에 근거한 겁니다. 라고 찾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찾아보십시오. 하고 제시하는 게 근거입니다. 근거가 없이 말했다가는 안 되죠. 주로 근거는 교육부 할 때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또 시교육청에는 교육부 공문을 근거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본청 공문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가장 위에는 법이죠. 이 쓰는 방법도 굉장히 다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법은 몇 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이 몇 조에서 진흥법의 제3조다. 법 다음에 령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 라든지 보통 우리 지역청에 쓰는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근거는 그 지역청에서는 뭐 법령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고 이미 교육부에서 또 본청에서 법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하면 주요 업무계획에 1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뭐 100페이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망라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근거하면은 나는 이거에 근거했다. 그러면 지역청 교육장이면 교육감이 허락했구나. 교육감이 결정했으니까 그거에 근거하면 적법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상위법에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연히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느 과에서 만들었고 그 어느 과에서 만든 지 몇 번째 공문이고 이걸 알아야 딱 하죠. 근데 이 공문은 아까 신법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발송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것은 이 콤마를 안 찍는다든지 한 칸 띄고 여기서 이건 연을 뜻한 겁니다. 이 점이 연을 생략한 연. 한 칸 띄고 월을 뜻하니까 또 한 칸 띄고 여기 마지막 점을 안 찍은 사람 참 많아요. 연, 월, 끄서 일을 안 쓰면 안 되죠. 장학사도 틀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 연, 월, 점까지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할 일이 거의 다 주요 업무계획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기한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이걸 쓰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본청 내용으로 아직 못 쓰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 거의 다 하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없는 게 없어요. 1년 동안 할 일을 다 망라해 놓고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게 근거하고 그냥 이거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등이면 초등장학계획, 중등이면 중등장학계획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3이네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대부분이 맞고 교육부에서는 법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걸 근거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등교육과 또는 초등교육과 어디에서 이거 써야 됩니다. 나와서 몇 번째 공문이고 몇 년 띄고 몇 월 띄고 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외운 건 아닙니다. 형식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놓고 또 여기도 보면 000 기획관 또는 00과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기획을 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그걸 찾아서 시험 중에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00과 또는 000점 쓰는 양식을 아는가를 보는 거니까 다시 메토를 쫙 달달달 외운다 해서 플러스 점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만드는 과와 그 1년 번호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연, 원리를 쓸 때 띄어쓰고 점점, 여기 콤마, 점점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니까 그냥 여기다 2000.0월 001 써도 아무 관계 없다. 이것을 외우는 사람은 오히려 멍청한 사람이다. 그래서 채점할 때 이거 외우려고 힘들었겠구나.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우냐. 찾아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교육과나 뭐
이 주요 업무 계획 정도는 어디서 하는지 알면, 과까지는 알면 쓰고, 모르면 안 써도 되니까, 뭐, 1253호, 1253호, 이런 거 외우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쓰는 양식이 다르죠. 법은 조, 시행령 하고, 그 조 밑에 항상 법전을 보시면 이렇게 장학지도는 장학지도, 이 8조가 뭐에 해당됐다고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걸 쓰시고, 고시는 또 이렇게 쓰죠. 고시는 장관령입니다. 고시 쓰고 똑같이 몇 년, 12년 14호다. 발표한 고시한 날은 이날이다. 여기 교육과정 총론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쓰는 양식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보통 이것은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 아까 말해준 그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법을 찾아보고 법의 근거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근거를 알아보는 것은 법제처에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를 검색해서 이런 법령을 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짜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가 기한을 해왔는데 이게 써져 있으면 또 국장님이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 진짜인가 하고 금방 이것만 때리면 탁탁 법제처에 나오는 게 나오니까 이 법에 보니까 아닌데 해버리면 그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정확히 보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학사가 되면 이것은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치면 검색하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즐겨찾기에 이걸 해놓고 항상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좋은 자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상위법이 우선이죠.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 우선이고 특별법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신법 우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될 때, 하나는 특별법인데 특별법의 신법은 당연히 그 두 개가 높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계급식이죠. 고등법하고는 상위법이 우선. 그래서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이건 국무회의 통과돼야죠. 그 다음에 규칙은 이제 총리나 장관이 만들고, 이제 훈령, 예규, 지침, 이렇게 쭉 순서가 나가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명령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또 다릅니다. 상위법 우선인데 우리 생활을 근거한 것은 하위법이 우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